어느 날 직장 상사인 박상무님이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며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건넸다. 김 대리, 내 아내가 오면 이걸 좀 전해줘. 부탁하네. 나는 상자의 용도나 내용물을 묻지 않고 맡아두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상무님의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비상 연락망을 확인하고 상무님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박상무님께서 급히 출장 가시면서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맡기신 물건이 있는데 아직 안 오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네. 정말 죄송해요. 지금 당장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 차라리 퇴근길에 직접 가져다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다시 전화를 걸어 제안을 드리자 그녀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녀가 사는 곳을 물으니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고급 아파트였다. 도착해 경비실에서 연락을 하니 잠깐 올라오라는 답이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서 있는 여인은 마치 선녀 같았다. 환한 미소로 반기며 그녀가 말했다. 저는 이목순이라고 해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그냥 김대리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직접 소개하지 않았다면 절대 상무님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박상무님은 50대 중반을 넘긴 분이었지만 앞에 서 있는 여인은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다. 나와 동갑이거나 한두 살 차이일 것 같은 젊고 우아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영수 씨, 일부러 퇴근길에 들러주셨는데 그냥 보내면 예의가 아니죠. 급한 일 없으면 잠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그녀의 초대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감사의 인사 정도는 받는 것이 맞겠다 싶었다. 그리하여 못 이기는 척하면서 상무님 댁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살림살이가 처음 보는 사모님의 외모에서 나타나는 고귀함, 세련함 등등 절실히 묻어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느껴지는 어딘지 모를 무거운 분위기와 외로움이 그녀 얼굴에 깊게 배어 있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상무님은 회사 안팎에서 여자 문제로 소문이 무성하였는데 회사 여직원과 분류는 물론이고 출과 유흥에 빠져 시간을 보내기로 유명했으니 가정 내에서의 그의 역할이 어땠을지는 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여신 포스의 사모를 곁눈질로 살펴보았다. 키는 170쯤 되었을까. 호리호리한 몸매였고 홈드레스를 입고 커피를 내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영수 씨, 커피 한 잔 해요. 그녀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래, 영수 씨는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미혼입니다. 어머, 그래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해서 난 당연히 결혼한 줄 알았네. 올해 나이가 몇인데요? 35살입니다. 한창 좋을 나이네. 호.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뭐든 물어보세요. 실례지만 사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40살인데요. 역시 제가 보는 눈이 틀리지는 않았네요. 그래요? 몇 살쯤으로 보였는데요. 어리면 제 또래, 아무리 많아도 30대 후반 정도요. 제대로 보셨는데 왜 그리 놀라는 눈치예요? 아, 그게 나는 더 궁금한 게 있었지만 차마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렸다. 호 상무님이랑 나이차 때문에 그러시죠? 그녀는 다 알고 있다는 듯 알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하였다. 네. 아빠와 딸뻘인데 순간 아차 싶었다. 나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다. 이게 아닌데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희 재혼했어요. 상무님이 4년 전에 원래 사모님 교통사고로 저 세상 보내고 작년에 정식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구나. 노총각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다시 한번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박상무는 늙은 나이에 땡 잡았구나 생각하며 사모를 살펴보았다. 무슨 사정으로 상무와 재혼을 했는지는 몰라도 참 50대 중반 늙은이와 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여자란 생각이 들었다. 영수 씨,
근데 오늘 제가 한 말들은 모두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 이래 봐도 입 무거운 남자입니다. 영수 씨가 편하게 느껴지나 봐. 나도 모르게 별 이야기를 다 해버렸네요. 그게 어쩜 사모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지도 모르죠. 그런가? 어쩜 그럴 수도. 그녀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집을 나서는데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배웅을 하는데 그날의 만남은 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사모님을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 백화점에서였다. 여자친구 생일 선물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늘씬한 어느 여인과 마주쳤다. 어머, 영수 씨. 너무나 특별한 우연이랄까. 그곳에서 선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바로 상무 사모님이 아닌가. 두 번째 보는 얼굴인데 집에서 볼 때와 전혀 다른 외모 더 세련되고 완숙하게 보이는 그녀. 의아해하는 나에게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가벼운 목례를 한다. 브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비즈니스 정장의 실크 브라우스에 검정색 스타킹으로 가정주부로 보이지 않는 젊은 직장 여성의 모습이었다. 홈드레스를 입었을 때와는 전혀 딴 판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모님,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강변을 달리기 시작했다. 약간의 여유가 생기자 뒷좌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힐끗힐끗 보며 자세히 관찰했다. 대단한 미인이었다. 영수 씨랑 저랑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네요. 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근황을 잠시 이야기하였지만 그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다시 한번 만나니 더 반갑다고 시간 되면 집 근처에서 식사 어떠냐는 제안에 내가 마다할 이유 없지 않은가 말이다. 버섯을 주재료로 하는 고급 음식을 시켜놓고 좀 기다리는 시간에 지난번에 고마웠고 또한 자기 남편이 고마워하더라면서 이말저말 대화를 하는데 아참, 오늘 상무님께서 미국 출장 가셨죠? 근데 백화점에 쇼핑하려 오셨나 보군요. 화제를 돌리니 그렇다고 하면서 뭘 샀냐고 하기에 여친 생일 선물 가방 하나 샀다 하니 여자 것은 여자가 보아야 여친이 좋아할지 아닐지 평가를 해준다기에 보여주니 제법 안목이 있으시군요 하는 것 아닌가. 그럭저럭 식사를 마치고 사모님을 모시고 가는데 오늘 같은 날은 공원에서 야경을 보면 참 좋겠다라고 혼자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다. 그래서 야외로 제가 한번 모실까요 했더니 시간 되냐 해서 없는 시간도 사모님이라면 내야죠 했더니 좋다고 하여 좀 복잡한 거리를 나와 한적한 곳으로 달리다 보니 정말 좋아한다. 영수 씨,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가끔 상무님하고 이런 시간 안 가지세요? 영수 씨도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어디 그런 시간이 있나요? 하기야 우리 상무님 정말 바쁜 사람이지. 색한 듯 즐겁게 해주랴. 회사 일은 혼자 도맡아 하는 사람이라 이해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를 가다가 좀 울창한 숲옆을 가는데 여기서 좀 걷다가 가잔다. 영수 씨, 우리 좀 걸어요. 한쪽에 차를 주차하고 한적한 곳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서 그런지 추워 보이기에 상의를 벗어서 걸쳐주었다. 어머, 영수 씨는 매너도 참 좋아. 영수 씨 여자친구가 너무 부럽네요. 전 상무님이 더 부러운데요. 사모님 같은 미인분과 사시니 말이죠. 저는 평생 동안 사모님 같은 분과는 사귈 수 없겠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사람 일은 모른다잖아요. 좀 걷다가 다시 내 옷을 돌려주며 입으라고 하기에 그냥 입었죠.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도 되냐고 묻기에 그러라고 했는데 윗주머니에 당연히 손을 넣을 줄 알았는데 다지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 아닌가. 순간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니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날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장난이 심했죠. 괜찮아요. 촌스러운데 빼지 말고 계세요. 역시 영수 씨는 매너남이라니깐. 한참 걷다가 좀 어색해서 나도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자연히 손을 붙잡게 되었고 손을 붙잡고 걷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서로가 가슴이 두둥거리는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는 듯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러다가 내가 먼저 상무님은 사모님 같은 분하고 사니 좋겠다 했더니 고백 아닌 고백을 한다. 좋으면 뭐하냐고. 허구한 날 늦게 아니면 출장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자버리니 한참 좋아할 나이인데
정말 화가 난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영수 씨, 오늘 있었던 일도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사모님, 우리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두 사람이 진짜 인연이라면 또 볼 수도 있겠죠.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상무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 출장 때 수행비서로 다녀온 나였는데 갑작스런 상무님의 비보에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었고 그 옆에 검은색 한복을 입고서 울고 있는 사모님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도 보인다. 사모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너무나 안쓰러웠다. 상무님은 교통사고를 당해 이틀 만에 돌아가셨는데 인사과 여직원도 그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다. 일요일인데 왜 등산복 차림으로 두 사람이 같이 있었는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회사에서도 말이 많았다. 영수 씨, 혹시 내일 시간 있어요? 상무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 뒤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사모님, 전화였다.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는데 그것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암튼 둘만의 비밀이란 것만 아시고 괜찮은 시간만 말해주세요. 하고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날 만나고 싶다는 거다. 그럼 저녁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기분이 들뜨고 좋았다. 이제 그녀는 유부녀가 아니라 과부가 아니던가. 언제든지 잘 될 수도 있는 남녀 관계란 생각에 한시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 어떻게 변했을까? 그 미모만큼은 여전하겠지. 드디어 만났다. 사모님 타세요. 금요일 저녁 6시 그녀를 태우러 집까지 갔다. 초가을이지만 혹시 일찍 나와 기다린다면 추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10분의 여유를 두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니 내가 좋아하는 스커트에 검정 스타킹을 신고 환하게 웃으며 날 반겼다. 휴, 웃는 모습을 보니 나쁜 일은 아닌가 보다. 속으로 생각하며 차에서 내려 조수석 차문을 열어주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타시죠? 영수 씨, 갑자기 내가 보자고 해서 당황스러웠죠? 다짜고짜 보자고 해서 놀라긴 했지만 사모님 본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그랬어요? 사실 나도 그랬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라도 좋아요. 영수 씨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럼 제가 봐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가서 저녁 식사하면서 가볍게 술도 한잔할까요? 네, 좋아요. 그리하여 미리 예약해둔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음식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준비된 술을 먹으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흥이 점점 오를수록 술병은 비어갔고 9시쯤 되어 식당을 나와 2차로 조용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는 취했고 급기야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다. 사모님, 일어나 보세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분명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몇 번 더 흔들어 깨웠다. 아무래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모양이었다. 할 수 없이 대리기사를 불러 그녀를 태우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 작은 방에 눕히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날 부른다. 영수 씨,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잔뜩 취했던 그녀가 나를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다. 사모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녀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난 매너 있는 척 그녀를 챙겼다. 나 사실 영수 씨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와 앉으라며 손짓을 한다. 그렇게 아흔한 그녀에게 홀린 듯 하룻밤을 함께하고 말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나이쯤 되면 누구나 겪는다는 연애 고민. 결혼 고민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조금 더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스스로를 자책하며 내가 부족한가? 눈이 너무 높은 건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 운명처럼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지요. 그러던 작년 가을,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 저는 콧방귀를 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마주한 순간
그 모든 회의적인 생각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텁텁했던 갈증이 청량한 탄산수 한 모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쁘다는 흔한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는 제 모습은 TV에서 흔히 보던 여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이는 철없는 남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은 결국 예쁜 여자 앞에 무너지는 존재라는 우픈 현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제가 모시던 직장 상무님의 아내였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본능적인 욕망이 끌어올랐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상무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고 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슬픔을 곁에서 조용히 위로하며 마치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죠. 계속해서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녀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 정말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기적처럼 그녀를 제 옆에 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든 듯했고 매일매일이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만났던 어떤 여자친구들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었죠. 저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려 노력했어요. 그녀 역시 저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주었고 따뜻한 사랑을 듬뿍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결혼, 미래,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남부럽지 않은 연봉. 그녀는 남편과 사별 후 상속받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과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여자친구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눈이 높다, 조건을 따진다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그런 저의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우리는 연애하는 동안 제 집에서 함께 살다시피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따뜻하게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와 다름없는 행복한 일상이었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와 상무님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호기심 반, 진지한 반으로 그녀에게 물었어요. 상무님과는 어떻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침묵 끝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영수 씨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상무님 단골가게 아가씨였어요. 소위 말하는 예전에 잘 나가던 템프로 출신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었다가 3년 전 이혼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상무님과 인연이 되어 혼인신고까지 했던 거였어요. 그녀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 그녀의 따뜻한 사랑 뒤에 이런 어두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초혼입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꿔왔죠.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녀를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 서로에게 느꼈던 깊은 사랑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으니깐요.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 또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쓸개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 또한 저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주었으니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결코 쉽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해요. 사랑과 현실, 과거와 미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모른 척하고 결혼을 강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랑을 포기하고 그녀를 떠날 수도 없잖아요.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인생의 덫에 걸린 듯 꼼짝없이 갇혀버린 기분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정임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